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1월 3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2022년도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고요. 마감이 좀 됐습니다. 자, 오늘도 뭐 작년에 이어서 계속 좀 지지부진한 시장으로 마감이 된 것 같고요. 아직 1월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슈나 어떤 시장을 좀 상승시킬 만한 강력한 어떤 모멘텀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그냥 무난하게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플러스로 좀 마감이 됐고요. 캔들상으로는 음봉 캔들이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새해 첫 거래일 그래도 양호하게 시작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은 오늘 시장은 정말 그렇게 좋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시장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로봇 관련주들만 오후장에 조금 슈팅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너무 높은 구간에 가격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매매 대응하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그렇게 매매 대응하기도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별로 그렇게 의미 있었던 매매 대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 초반에 특수건설이 좀 이슈를 달고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죠. 자, 이 종목이 일봉상의 위치가 좋았다면 괜찮은 상승이 나왔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봉상의 위치가 별로죠. 앞에 아직 이런 큰 매물대가 존재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가 좀 힘든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한 차례 좀 상승이 나왔다가 상승이 다시 나오는 자리라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마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슈가 좀 있었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 경인선 전철을 지화하겠다라는 좀 이슈를 만들었죠. 발언을 하면서 관련 사업성을 좀 조사를 한다라는 이슈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특수건설하고 이화공영 정도가 장 초반에 좀 움직였는데 관련한 종목으로 뭐 동아지질 정도까지 좀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분봉상 좀 대응을 했는데 뭐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아침서부터 좀 슈팅이 강하게 나오길래 조정 구간에 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요 정도 구간에서. 요 정도 구간에서 빨리 매수 대응을 했다면 요거 짧게 좀 수익 챙길 구간이 있었죠. 한 2.5% 정도 반등 구간이 여기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지켜보고 있다가 요렇게 또 거래 실을 싣고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 힘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를 이탈을 시켜버렸죠. 이봉에서. 그래서 바로 이탈시키고 반등 줄 때 전량 매도하고 짧게 좀 손절 처리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한 1%도 채 안 되는 선에서 잘라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손실 금액이 크지도 않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특수건설 약손실로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중앙 DNM 매매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사실 매매할 만한 종목이 아니었어요. 오늘 하한가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을 제가 하한가 따라잡기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하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하한가가 풀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하한가 바로 한옥가 위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 줄 때 3%좀 넘는 구간에서 매도 걸어놓은 물량이 여기서 체결이 됐거든요. 체결이 됐는데 다시 이제 꼬꾸라져서 제가 바로 좀 본종가 근처에서 잘라내면서 약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한가에 들어갔다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큰 악재 없이 급락이 떨어져서 이렇게 하한가 들어간 경우 하한가가 풀리면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따라 할 만한 매매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매매도 한다라는 거 차원에서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매매했죠. 하한가 풀릴 때 바로 매수해서 여기 이제 고점 자리에다 정확하게 매도했죠. 절반 물량 이제 미리 걸어놓은 게 여기서 이제 꼭대기에서 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한가로 굳히려고 하길래 제가 바로 잘라냈고요. 그래서 50% 물량을 수익 챙기고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제 기준에는 그렇게 매매 대응할 만한 종목 전혀 보이지 않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고요.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DGC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EDGC 진단키트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이죠. 이 앞에서 시젠과 더불어 랩지노믹스와 같이 이제 크게 상승을 줬던 종목인데, 자, 오늘은 다른 이슈로 좀 상승이 나왔어요. 자, 오늘은 유전자 빅데이터 기반으로 NFT
메타버스 사업 기대감 이슈가 좀 생기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NFT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좀 엮였죠. 자, 아래쪽에서 살짝 기간이 짧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요런 작은 박스권에서 요런 이제 매집 거래들을 동반을 하면서 짧은 구간을 조금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죠. 예, 엄청난 매물대들이 쌓여 있는 곳이고 물론 긴 시간 장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매물들이 좀 이제 덜어졌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물량들이 많이 이제 좀 털렸을 가능성이 있어서 뭐 상승 탄력이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거래대금도 채 1,000억도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기준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나쁘진 않지만 일봉상의 위치가 조금 별로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 움직임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로보티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로보티즈가 상한가에 들어갔죠. 대단합니다. 진짜 이 로봇 관련 테마가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고요. 저는 한 이 정도 구간에서 마감을 하고 좀 잦아들지 않을까, 상승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더 위로 강하게 슈팅이 나왔고요. 오늘 로보티지가 이제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대장주로 좀 치고 가는 모습이었고, 이동주로 로보로보가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로보로보도 이제 전고점 뚫고 가는 자리였고요. 이런 매물대 이제 또 다 뚫고 가는 자리라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등주 격으로 유진 로봇 정도가 되겠죠. 자, 유진 로봇도 오늘 종가상으로 이런 고점 자리 돌파를 했죠. 그런데 종가 베팅 하기에는 봉의 길이가 좀 길었습니다. 저가에서 고가가 거의 9%짜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종가 베팅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제 기준에서는 종가 베팅 기준의 캔들 길이가 좀 부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로보티즈가 대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로보티즈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대응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가격상으로 벌써 저가 대비 한 2배에서 3배 가까이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150% 정도 상승이 나왔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죠. 그래서 이 종목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유비벨룩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이 오늘 일봉상의 모양으로는 가장 좀 깔끔한 모습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재료가 그렇게 또 좋진 않아요. 요런 이제 고점 자리 위에서 좀 박스권을 만들고 요렇게 이제 깔끔하게 돌파가 나왔죠. 자, 여기까지 떨어졌다면 요거 시가gen 매매 좋았겠죠. 근데 거기 또 딱 안 주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종목인 것 같아요. 분봉상 조금 더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다라면은 대응해서 수익을 좀 잘 낼 수 있었지 않을까. 자, 재료가 좀 있긴 하지만 재료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신사업 성장 기대감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도 아니고 한 18% 정도 이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거래 대금이 좀 약하다라는 게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자, 월봉상 완전 신고가는 아닙니다. 이런 이제 매물대가 단기적으로 좀 존재를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매물대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좀 움직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택홀딩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심택홀딩스는 이제 심택하고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이죠. 심택이 먼저 좀 움직였고, 최근에 반도체 PCB 관련한 종목들이 대부분 신고가를 뚫고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인터플렉스도 굉장히 강했고요. 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계속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대덕전자도 이제 관련주죠. 자, 이런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심택이 또 먼저 움직였고 오늘은 이제 심택홀딩스가 따라서 좀 움직인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2차 파동으로 전고점 뚫고 가는 자리라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이 종목은 굉장히 변동성이 뭐 빠르게 움직이고 호가창이 굉장히 두껍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대응하기가 그렇게 쉬운 종목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뭐 계속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죠. 상승이 나온 시장이긴 했지만 캔들상으로는 또 음봉이었기 때문에 시장 대응하기가 또 쉬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진짜 시장을 주도하고 당일 주도주 대장주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의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상승만 좀 무난하게 나온 시장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장 초반에 미국 선물 시장이 조금 좋게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렇게 이제 무난하게 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제가 여기 1040포인트, 1050포인트 정도 도전을 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거의 다 왔죠. 뭐 내일 정도 한 차례 좀 상승이 나온다면 1040포인트는 아마 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승이 N자 파동으로 잘 나오고는 있지만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도 종목별 양세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 단기적인 흐름의 움직임은 있을지 몰라도 시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별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슈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의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1월 달도 이제 초반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흘러간 이후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지표 발표들도 좀 기다리고 있고 또 1월 5일 날부터 시작되는 이 세스 2002 개막이 또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한 7일인가 8일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스 개막을 이슈로 또 전기전자 관련한 이 섹터의 종목들이 또 이슈를 달면서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의 출현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뭐 고용지표 발표도 예고가 돼 있고 12월 FOMC 회의록 발표도 예고가 좀 돼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이번 주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조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시장의 방향성이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의 그런 추이들 잘 지켜보면서 대응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첫 거래 수익으로 잘 마감하셔서 산뜻한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